안녕하세요. 나홀로 집짓기 도전하는 아마추어 빌더 루키입니다. 오늘은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프 아키텍트란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집을 짓기 전에 도면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6평 되는 농막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하겠죠. 이 도면은 아주 간단하게 평면도 수치 데이터만 간단하게 적어서 프린트해서 제출하면은 별 어려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프로 어떻게 6평 평면도를 그리는지를 한번 예시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열고 이 벽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클릭해서 당겨줍니다. 당기고 또 클릭해서 당기고 또 여기서 당겨주고 또 여기서 쭉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벽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벽체를 사이즈가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사이즈가 7490mm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를 600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 사이즈를 다시 4580으로 됐는데 3500 정도로 자 이렇게 좀 도면을 키우고 자 이렇게 되면은 길이가 길이 표시를 눌러주면 길이 표시가 되거든요. 자 이게 가로가 6m죠. 6000mm니까 세로가 3500mm. 이 두 가로 세로를 곱하면은 이게 밑에 21 스퀘어미터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은 이 벽체의 중간부터 수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면적 계산할 때. 그래서 이게 벽체가 한 20c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수치를 계산하고 이러면 6000보다 좀 줄어들겠죠. 세로도 좀 줄어들고 대충 한 20제곱미터 정도, 20제곱미터 6평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벽체에다가 일단 출입문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출입문 표시된 걸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눌러줍니다. 이러면 출입문이 형성되죠. 지금 출입문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창호도 필요하죠. 자, 창호를 넣은 다음에 우리 앞쪽으로 한번 창호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또 옆쪽으로도 창문을 하나 만들고 또 뒤쪽으로도 창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창문 내가 원하는 숫자대로 만들 수가 있죠. 창문이 너무 많으면은 좀 단열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창문이 너무 적으면 좀 컴컴하겠죠.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울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창문을 일단 설치를 했는데 사이즈를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이것도 더블 클릭하면은 오르내리는 문은 우리는 잘 안 쓰죠. 서양에서는 이 문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디폴트 오르내리는 문 대신에 오른쪽으로 슬라이딩한 라이트 슬라이딩 오른쪽으로 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기도 우리가 원하는 이 크기를 조정을 해 볼게요. 위드스가 900으로 되어 있으면 한 12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1100짜리 창문을 하나 넣으면은 자, 넓어지죠. 그럼 하이트도 이거 예를 들면은 800 정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800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줄어들죠. 자, 이래서 오케이 해버리면은 창문 사이즈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창문을 수정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정도의 도면이면은 다 이게 설계 도면이 다 된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직사각형의 원룸 스타일로
6평의 농막을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도면을 갖다가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때 제출을 하면은 충분히 그 외 별도의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에다가 돈 10,000원 정도 붙여서 같이 가설 건축물 신고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집을 건축할 수가 있겠죠. 제가 건축하려고 하는 레이아웃은 여기 아까 가로 세로가 약간 틀리죠. 저는 여기 중심선으로 우리나라 건축법상으로 면적 표시는 중심선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중심선으로 했을 때 이 길이가 5380mm, 그 다음에 세로가 3550mm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은 19.1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약 20제곱미터가 조금 못 되죠. 6평이 조금 모자라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는 이게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여기에 패티오 창을, 큰 패티오 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창문 하나 만들고, 뒤쪽으로 창문 하나, 왼쪽에 이쪽 부분에 또 창문, 여기는 아마 화장실 이쪽을 만들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창문 하나, 여기 부엌을 갖다 싱크를 놓고 부엌 쪽에 좀 이렇게 창문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하려는 도면을 이렇게 해서 아마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는 밀리미터로 우리가 그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기 위한 도면이고, 제가 이제 직접 설계하는 도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레이아웃을 그리면은 여기 이제 안에 벽체를 칸을 나누어서 화장실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은 구도는 똑같은데, 자, 여기서 보면은 치수가 이게 피트와 인치로 다 바꿔서 12피트, 세로가 12피트고 가로가 18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화장실은 약 5피트, 가로세로 약 5피트 정도 되는 화장실을 만들고 이제 원룸 형태로 만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설계의 도면에서는 이게 끝에서 끝까지 계산해서 지금, 왜냐하면은 이 자재를 할 적에는 중간으로 하는 게 끝에서 끝으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 가지고 이 구조목을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피트와 인치로 해서 이렇게 한번 도면을 레이아웃 해봤습니다. 이 도면은 간단한 레이아웃이고, 여기에다가 이 중간에 이제 골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 골조, 이 벽체에다가 골조를 쭉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 똑같은 도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여기 이제 세면기, 그 다음에 변기, 싱크대에 여기다 이제 그릇 씻는 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필요하니까 아마 전기로 할 수 있는, 가스보다는 전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다 똑같고요. 요 이제 벽체 내에 이 뼈대를 골조를 이루는 구조목을, 이걸 스터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터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16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도면대로 건축을 할 건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도면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기초를 해야 되겠죠. 자, 파운데이션 기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기초는 가로가 18피트라고 그랬는데 세 줄로 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에다가 기초를 4개씩 해가지고 세 줄로, 그럼 총 12개가 되겠네요. 4, 32 이렇게 해서 기초를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에다가 이제 바닥 장선을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설치할 건데, 이 바닥 장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바닥 장선을 18피트, 12피트죠. 계속 18, 12피트에 이 장선은 구조목을 배웠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2x6로 해서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쭉 2x6로 하고, 이 안에 있는 이 장선, 장선을 그 목조 건축에서는 조이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조이스트를 쭉 이렇게 16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이게 다 16인치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 16인치 간격으로 사이즈를 내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요걸 이제 바닥 장선을 설치를 이제 했는 모습을 우리가 보려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밑으로 기초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죠. 여기 밑에 기초가 되고 여기 2x6로 해서 쭉 18 이렇게 되는 자리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 장선을 아까 기초 위에다가 자 설치를 할 건데 아까 주춧돌 위로 쫙 올려놨잖아요. 주춧돌 위에 만드는 기초 바닥을 이렇게 장선을 넣을 건데 이게 이제 바닥 장선이 되겠죠. 바닥 장선인데 요 사이에는 이제 단열 효과를 위해서 이 그냥 하면 춥거든요. 단열을 위해서 여기다가 다 여기 스티로폼으로 약 한 100mm 정도 10cm 정도 되는 스티로폼으로 다 이 설치를 할 겁니다. 다 안에 끼워 넣고 스티로폼 위에도 또 단열을 좀 더 이중으로 하기 위해서 열반사 단열재란데요. 여기 열반사 단열재 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 쭉 깔아줄 거예요. 이걸 갖다 쭉 깔아주면은 스티로폼으로 단열을 하고 열반사 단열로서 한 번 더 단열을 해주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죠. 열반사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는 이제 OSB 합판은 저번에 공부했던 OSB 합판 이 합판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거는 바닥에 까는 OSB 합판 TNG 합판으로 이게 두께는 4분의 3인치를 갖다 이렇게 쭉 깔 거예요. 그럼 이 바닥에다가 합판을 다 깔고 이제 벽체를 갖다 이렇게 씌워 올릴 건데 벽체가 이제 뭐 동서남북으로 있고 안에도 거기 화장실에 있는 안에 내부 벽체도 있겠죠. 이 벽체를 갖다가 이 벽체는 일단 바닥에서 먼저 만든 다음에 세워서 이렇게 동서남북 쭉 돌아가면서 세워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벽체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 아까 표준 도면에서 평면도에서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벽체를 갖다가 눌려서 이거를 열어보면 이제 벽체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벽체를 갖다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여기 제가 2x4로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 스터드라고 그랬죠. 이 스터드를 갖다가 간격을 여기서부터 해서 전부 16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세울 겁니다. 이게 요 바텀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위에는 탑 플레이트고 이 바텀 플레이트에다 여기다 자로 수치를 갖다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못을 네일건으로 쏘아서 이렇게 다 붙여서 이렇게 제작을 눕혀놓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터드가 이 표준 스터드라고 이게 7피트 8과 5분의 8인치가 표준 스터드라고 그러는데 스터드 중에서 이제 인치로 바꾸면 92와 8분의 5인치입니다. 92와 8분의 5인치가 표준 스터드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 여기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16인치 간격으로 하면 16인치가 3번을 되면은 48인치가 되거든요. 이 48인치가 되면은 이 피트로 하면 4인치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요 OSB 합판이 이게 4인치라고 그랬거든요. 이 폭이요. 그죠? 여기서 딱 맞게 떨어지겠죠. 이게 딱 맞게 떨어지고 요 위에 여기가 8피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표준 스터드로 하면은 7피트 8과 8분의 5 8피트가 조금 못 되죠. 그런데 요 밑에 플레이트의 두께도 있고 요 위에도 두께도 있기 때문에 요 OSB 합판을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 한 장결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쭉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세 칸을 하면 또 한 마디씩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딱 규격화 되어 있으면 모든 게 이제 자를 필요도 없고 못질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 이 모든 게 스터드는 16인치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그 도면에 가서 전면측을 이게 또 벽체를 갖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전면측 벽체는 아까 오른쪽 벽체보다는 전면 벽이 조금 까다롭죠.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는 우리 출입구, 출입문도 있고 이제 이런 개구부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패티오 창이라고 큰 창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는 베란다 나가는 창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 있고 요것도 지금 다 이 간격이 16인치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인치
이 스터드는 다 16인치고 이쪽에는 스터드가 창 때문에 스터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밑에 여기까지만 16인치 간격으로 놓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스터드를 또 당연히 이게 뚫려야 되니까 설치는 할 수 없고, 그럼 이 하중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헤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헤드에서 이 하중을 받아서 옆으로서 이렇게 하중을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 하중을 갖다 못 받아주고 헤드에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하중을 받아서 우측으로 내려오고 좌측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보면은 이 스터드가 이게 한 개 더 붙어 있잖아요. 이 가운데 길 트리머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쪽 힘을 받는 트리머도 만들고 이 스터드가 그래서 아까 여기는 하나가 여기는 두 개를 해서 힘을 다 모아주도록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헤드를 만들어서 이 힘을 좌측 우측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스터드를 생략할 수가 있죠. 이 스터드를 생략하더라도 여기는 전부 다 16인치 간격으로 계산해서 합니다. 여기서 다 16인치 간격으로 끝까지. 그 다음에 이쪽 좌측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도 이제 벽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좌측 벽체도 여기 또 마찬가지로 폭은 이제 12피트지만은 이것도 말씀드린데 스터드는 전부 16인치 간격으로 다 계산해서 이게 여기다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게 다 16인치 간격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플레이트에다가 수치를 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스터드를 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평면으로 만든 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그 바닥 장선 위에다가 세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하나 이제 북측 것도 하나 남아 있죠. 북측에 있는 것도 이렇게 북측도 이제 18피트가 되니까 이게 좀 길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16인치 간격으로 여기도 물론 OSB로 이게 하나 두 개 이쪽에는 잘라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뭐 창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는 OSB 한 장을 붙이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부 벽체 화장실을 위한 내부 벽체도 필요한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내부 벽체가 작으니까 5피트짜리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도어에다가 이것도 헤더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실내 화장실은 좀 낮게 도어를 만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남겨지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벽체를 세웠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까 벽체를 동서남북으로 쭉 돌아가면 다 만든 걸다가 요 바닥 장선 요 밑에 물론 OSB로 이제 만들어서 붙여놨죠. OSB 장선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지고 다 못질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내부 벽체도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제 혼자 작업할 때 이거 만드는 걸 세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작업은 눕혀서 하는데 요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건데 요거는 커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안 되면 한 사람 친구 도움을 받든지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벽체를 다 만들었으면은 먼저 이렇게 이 치프 도면을 보고 나면은 훨씬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쉽죠. 우리 그 전문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치는 과정을 전부 한번 이렇게 예습을 해보고 나가서 현장에서 이런 설치를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여기에 이제 지붕에다 골조를 만들어야겠죠. 이 지붕 골조를 여기 이제 지붕 골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들보 이 가운데로 쭉 우리 집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을 거잖아요. 가운데 가는 이 대들보라고 이 대들보 이 목조주택에서는 리치보드라고 그럽니다. 리치보드를 따라서 우리가 그 고등어 뼈처럼 쭉쭉 등뼈에서 나가는 뼈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스카레죠. 스카레라고 그러죠. 영어로 레프트라고 그럽니다. 스카레가 쭉 이렇게 가운데 대들보에서 옆으로 쭉 양쪽으로 나가게 되고 스카레 간격은 이거는 24인치 간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24인치. 요거는 이제 천장 위에 지붕이니까 하중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간격이 조금 멀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바닥에서는 16인치 간격이 있는데 여기는 24인치 간격으로 만들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입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이 리치 보드를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색깔의 레프트를 설치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벽체 작업한 위에다 이걸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뼈대 구조를 우리가 만든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뼈대 이걸 다 이제 같이 도면상 표시를 했죠. 색깔을 아까 도면은 기본 도면에서는 이 색깔에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색깔이라든지 리치보드를 표시한 도면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우리가 아까 바닥에다 이제 벽체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석가래 지붕을 만들어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골조는 이렇게 해서 나무로서 형태를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모든 방향을 이렇게 보고 나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이렇게 보고 나오면은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 짓는 과정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나중에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집을 짓는 과정 중에서라도 이걸 다시 돌려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원룸식으로 짓기 때문에 뭐 별로 복잡한 건 없는데 이게 좀 큰 집을 짓게 되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이런 그 뼈대를 만드는 도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벽체 아까 우리 봤던 OSB 벽체 다 바깥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야겠죠. 지붕에도 물론 OSB를 갖다 부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집의 모양이 자 이제 이 도면을 찾아볼게요. 도면이 너무 많아서 다 짓고 나면은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제가 이 벽체를 이제 초록색으로 그린 컬러로 한번 넣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첫 도면에서 보았던 데크를 설치를 해야 전원생활의 맛을 느끼려면 데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데크가 있는 도면이 이 집만 있는 것보다 이 앞에 데크 조그맣게 설치하니까 훨씬 이쁘죠. 가만 놔두면 뺑뺑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집이 지었을 때 어떤 모양을 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패티오 창을 열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삼겹살이라든지 앞에 있는 텃밭에서 가꾼 상추를 삼겹살 구워서 먹으면 아주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을 위에서 본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될 모습을 이렇게 사방으로 다 투영을 해볼 수 있고 집 프로그램으로는 일단 우리가 도면상으로 다 지어 봤습니다. 여기 또 이 도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추가할 게 뭐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전기시설이 이 치프에서 전기시설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전기가 뭐 이 가운데도 등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콘센트 그 다음에 여기 S자 이런 건 스위치를 말하거든요. 여기 예를 들면 이 등에 있는 스위치는 여기 줄을 따라서 가면은 여기에다 설치를 하겠다. 집 바깥으로도 외등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위치는 쭉 이 선을 따라오면 이 선을 따라와서 여기다 설치를 하겠다. 여기에 출입구 들어가 있는 이 등에 대한 스위치는 여기다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표시를 하게 되죠.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화장실 들어가는 스위치를 여기 설치할 건지 여기도 콘센트가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 벽 따라서 외등 스위치를 아까 얘기를 단다고 그랬잖아요. 외등 스위치라든지 이 스위치 P라고 여기 등에 있는 이런 스위치는 어디에 달 건지 또 콘센트는 여기 할 건지 여기를 실제로 지어놨고 보면은 내가 콘센트 달아야 될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스위치 달아야 될 위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상으로 집을 만들어서 보면 여기가 필요하겠고 여기를 뭘 넣고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전기 설치 도면도 이렇게 평면에 표시해서 직접 입체화 시켜보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여기 우리 천장도 보면은 천장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지붕 따라서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보통 천장을 여기다가 스크보드를 쳐서 이렇게 딱 막아버리죠. 근데 제가 이 집을 지을 적에 요 위에다가 보통 다락방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다락방 이쪽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이 반대편에 여기다가 다락방을 할 수 있는데 이 다락방을 대비를 하려면 천장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위에 띄워놓고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다락방 설치할 계획이 없으면은 그냥 스크보드로서 여기는 바로 이게 천장을 바로 스크보드로 이렇게 막은 케이스죠. 보통 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이게 집이 이제 좀 작다 보니까 공간이 좀 답답함 고려하고 이 부분을 다 위에 스크보드를 치지 않고 바로 그 천장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스크보드를 치든지 마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천장 부분을 경사면을 따라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딱 평면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실제 직접 지어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 이렇게 느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도면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다 지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프란 프로그램이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다소 그냥 훨씬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간단하게 공부를 해놓고 시공을 하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다음 해부터는 그 시공할 현장으로 나가서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어떤 식으로 시공하는지를 동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